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송아지만 한 개가 저를 쫓아와요. 급한 마음에 길가에 있는 집의 문을 막 여는데 마침 그냥 열리는 문이 있어요. 주인의 동의를 받을 틈도 없이 그 집으로 그냥 뛰어들어갑니다. 그때 화장실에서 나오던 주인이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질러요. 아! 저도 같이 지릅니다. 아! 자, 저는 집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주거 침입을 했습니다. 이때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분당 강쌤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범죄의 성립 요건입니다. 올해 EBS 수능 특강에 나왔죠.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잘못을 하면서 삽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요. 또 때로는 물리적인 피해를 입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때마다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상황에 우리는 범죄라는 말을 쓰는 걸까요? 지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형법 기억나시죠? 범죄와 형벌에 대한 법이었죠. 형법은 죄형 법정주의를 기초로 전개가 됩니다. 죄형 법정주의는 죄와 형벌은 법에 정해진 대로만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엄격하게 한다는 말인데요. 이 말은 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일벌백계 한다. 즉, 사소한 잘못도 강하게 처벌한다. 그런 의미의 엄격이 아닙니다. 오히려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뭐였는지 기억나시죠? 범죄자로 혐의가 있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하죠. 암튼 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의미에서 엄격이라는 말이 쓰인 겁니다. 자, 피고인에게 유리한 의미의 엄격이요. 즉, 법에 정해진 내용을 엄격하게 해석을 해서 법의 죄로 미리 정하지 않았다면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누군가가 분당 강쌤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너무 미워서 저주살인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랑 똑같이 닮은 인형을 만들어서 분당 강쌤이라고 인형에 적고 인형 가슴을 바늘로 막 콕콕콕콕 찌르고 막 그러는 거죠. 우연히 제가 알게 되어서 무척 마음이 상했어요. 실제로 그 장면을 보고 나서부터 가슴도 막 괜히 아픈 것 같고 막 곧 죽을 것 같고. 자, 아무리 제가 기분이 나쁘고 실제로 몸이 안 좋아져도 그렇다고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저주살인이라는 죄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범죄 성립이 불가능한 거죠. 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유추해석도 금지되어 있죠. 유추해석은요, 어떤 사항에 대해서 규정한 법규가 없을 때 그와 비슷한 사항을 규정한 법규를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형법에서는 유추해석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그런데 또 재미난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은 오히려 허용이 됩니다. 쉽게 말해보자면 형법은 가급적 개인을 범죄자로 만들고 싶지 않은 겁니다. 범죄인을 확정하기 위해서는요, 3단계를 거쳐야 하는데요. 그 3가지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성 요건은 법에 정해진 죄를 고의를 가지고 저질렀을 때 충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죄가 성립이 되려면 살인을 할 때 고의로 사람을 살해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고의로 사람을 살해해야지 정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거라면 살인죄로 처벌은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의 첫 번째 범죄 성립 요건이었던 구성 요건 해당성이 충족된 경우에 따져보는 것이 위법성인데요. 보통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되면은 위법성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구성 요건에는 해당이 되는데 또 위법성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법에서는 이러한 위법성을 없애주는 것을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합니다. 법이 이 위법성을 잘라내어서 무죄로 인정을 해주기에 이를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기왕에 말이 좀 나온 김에 위법성 조각사유도 조금 더 알아볼까요? 위법성 조각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이 돼요. 정당방위는 불법에 불법으로 대응을 하는 경우죠. 상대방이 나를 폭력으로 괴롭힐 때 내가 최소한의 폭력으로 저지한 경우에 나도 지금 폭력을 쓰기는 썼죠. 최소한을 쓰기는 했지만요. 어쨌거나 나에게 폭행에 대한 고의도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폭행도 했어요. 그래서 구성 요건을 충족했어요. 즉 법을 어겼다는 말이죠. 하지만 정당방위일 때는 법에서 위법성을 조각해서 무죄로 처리를 하는 거죠. 자, 맨 처음 제가 말씀드린 상황에 해당이 되는데요. 기억나시죠? 송아지만한 개 사건. 이는 합법에 불법으로 대응하는 경우입니다. 송아지만한 개에게 쫓기고 있을 때 길 주변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을 했었죠. 하지만 이 상황은 급박한 위기였고요.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기 때문에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죠.
자, 고의도 있었고 실제로 법에서 금지한 행위도 했지만 법에서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아서 위법이 아닌 합법으로 처리를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전쟁터에서 군인이 적군을 사살한 경우는 당연히 살인죄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전쟁터에서 군인의 행위는 정당했다고 보는 것이죠. 구성요건에 해당이 되고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책임성이 없으면 무죄가 됩니다. 여기서 책임성은 법이 스스로 완벽하지 못함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즉, 책임을 지우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죄로 받아들이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는 형벌을 받을 행위를 했어도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형사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이죠. 또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심신상실자에 해당이 되어 법적 처벌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범죄의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봐서 아시겠지만요. 이 모든 조건을 다 맞춰서 범죄자가 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법은요, 범죄자를 양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심쩍은 9명의 범죄자를 놓치게 되는 일이 있더라도 1명의 선량한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 가깝습니다. 전제 정권 아래에서 시민혁명을 통해 주권을 되찾아온 우리 자유인들은 국가 형벌권 남용을 좌시할 수 없기 때문에 현대의 형법은 이러한 방향으로 발전을 해온 것입니다. 올해 수능 특강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2023년 대입을 치르는 고3 N수생들은 특히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뵙겠습니다.